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큰 그림부터 봐야 되겠죠. 그 큰 그림의 근거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 매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은 좌우되고 있는 양상이죠. 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봐야 외국인들이 사는 구간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구간이다.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장밋빛 전망을 아무리 쏟아내 봐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국면에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정체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수급 안정에 따른 종목들의 강세, 특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대거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조선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지수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 2000선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을 움직이고 있는 드라이버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드라이브하는 거시지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고, 그 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달러 흐름을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는 지난 7월 이후에는 하향 트렌드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들어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탄력도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달러가 피크를 찍었던 지난주 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주말 정도까지 지수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달러가 다시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나가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도 물론 옵션 만기와 연계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물량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판 부분도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의 선호도는 오히려 달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변수, 여전히 달러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달러의 약세 분위기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 지난번 고점 부근 또 저항선 부근이었던 80대 초반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N자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기존에 보였던 흐름처럼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한국 주식이나 이머징 마켓을 파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달러의 강세 구간에서도 미국 소비 개연성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한국 주식을 사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외국인들을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맞는 시장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면 외국인들의 그 반응대로 쫓아가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씨가 말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드려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코인데요.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나스닥 1위였고 전체 시총 부분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있었던 시스코가 최근에 단계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자, 최근에 반등을 보이다가 오늘 큰 폭의 개파락, 실적 발표 이후에 10% 이상의 급락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쳤다. 그래서 지난 3월달 저점 부근까지 지금 단숨에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9IT 종목군들의 이런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리고 네트워크 시장으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이제 9IT 종목군들은 시장에서의 힘을 좀 잃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MS 같은 경우는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기존의 이제 IT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휴레패커드라든지 시스코 같은 하드웨어 계열의 종목군들의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좀 이게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품 수급이, 부품 수급이 지금 달리면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내에서도 SK하이닉스의 뒤를 받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종목도 지금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9IT,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주가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IT가 좋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구 IT 종목군들 중에서는 좋은 종목이 별로 없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구글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 이 정도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양상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서는 프라이스라인닷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테슬라 최근에 좀 많이 꺾이고 있는 양상이 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군들, 테슬라를 쫓아갔던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또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 3D 프린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오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라고 모두 같이 보면 안 된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두 가지 계열의 종목군들, 모멘텀만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구 IT 종목, 구경제 종목으로 꼽힐 수 있는, IT 쪽에서 상대적으로 구경제로 꼽힐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종목군들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미국 소비에 연동하고 있는 신 IT 종목군들, 그러니까 IT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IP 기반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서비스 업체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좋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냥 책 파는 그런 업체였죠. 온라인 책 서점이었는데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시장의 진출 가능성, 그리고 태블릿 신작 모델이 나올 가능성, HTC와 연계해서 지금 새로운 폰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번 4분기의 소비에도 온라인 소비 중심의 상승이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엔비디아가 아니죠.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지수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 기준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종목 장세에 가까운 그런 유형을 보였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달러의 움직임에 따른 외국인들의 동향에 대한 체크 관점, 종목별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지수 전체는 좋아 보이지만 의외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 내에서도 지수 2000선 다시 회복했지만 이 정도 회복했다고 해서 2000선 안착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내일도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2000선 부근에서의 횡보 내지는 소폭의 반등과 반락을 거듭하는 일종의 변동성이 작아지는 변동성 축소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큰 흐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바이앤홀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무조건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짧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말홈을 노리고 풀스윙을 하기보다는 배틀을 조금 짧게 잡고 단타라도 만드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시장의 드라이버는 환율, 외국인, 실적 이 세 가지가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살펴보시고요. 시장의 매수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빠지는 종목은 의외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없는 코스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테마주들, 특히 모멘텀으로 올랐던 테마주들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운수장비 업종, IT 업종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다가 더 좀 안 좋게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게임 업종인데요. 자,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하락하거나 반등폭이 굉장히 미약한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뭘 이용하고 있느냐 살펴보니까요. 여전히 게임이 절대적입니다. 게임의 비중이 32%, 페이스북 같은 SNS 비중이 18%, 둘 합치면 스마트폰 사용의 절반은 여전히 SNS와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하더라도 태블릿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을 쓰는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이든 가장 많이 쓰는 킬러 앱이 뭐냐? 여전히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여전히 킬러 앱은 게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로도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 시장의 경우인데요. 미국 시장의 경우 나스닥보다 나스닥 인터넷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S&P 500보다 S&P 500 인터넷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안에 기여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거기다 뭐 페이스북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 수익률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영지 종목군들보다는 새로운 IT 종목군들, 그렇지만 과거 IT 버블과는 다른 것은 분명히 돈을 벌고 있고 향후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그때는 닷컴자만 붙으면 무조건 오르는 일종의 묻지마 장세였다면 최근에는 뭐 묻지마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아니면 정말 뭐 독단적으로 오르는 그런 종목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예외의 경우라고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인터넷 업종, 인터넷 프로토콜을 활용한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좋으니까 글로벌 IT 시장,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 시장이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임 순위를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슈퍼셀이라든지 뭐 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의 지금 일매출 규모를 보시면 거의 뭐 일매출 규모가 80억 이상, 거의 100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은 국내 기업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 악화에 따른 부진, 또 성장 둔화에 따른 부진,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40배까지 넓혀놨던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갭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런 분위기만 있을지 조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종목군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꺾였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네이버였고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위챗이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IPO 과정에서 자금이 그쪽으로 조금 쏠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트위터 상장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런 종목군들로 약간의 매기가 이전되면서 서로 안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비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기업들은 우리가 PER을 보는 게 아니라 PG라고 하죠. 그래서 EPS 성장률, G, 그로스를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PR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기업의 이제 수익률과 성장률이 어떤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성장이 이익 성장이 연간 40%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적정한 가치는 PR 40배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PEG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넘어가게 되면 고평가, 이를 하회하게 되면 하회할수록 이제 저평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런 상대적인 지표의 개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 종목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도 여기에 붙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도 모두 위챗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이쪽이랑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쪽에 게임을 납품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 게임 업체들이 가장 크게 받는 피해는 뭘까요?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게임을 유통했을 때는 유통 마진을 전부 다 가져가면 되지만 이들과 같이 유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은 쉬워지지만 마진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게임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100억을 매출을 올리면 그동안 혼자 유통할 때는 한 30억에서 40억이 남았는데 지금 이쪽에 띄워주고 나니까 한 20억밖에 안 남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들은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큰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1조 원 매출을 내서 거기서 한 500억 정도의 이익을 거두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들은 한 뭐 1,500억 정도만 매출을 올리면 그중에 30%가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그 중에 이제 450억 정도가 이후로 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 1조짜리 회사랑 매출 1,500억짜리 회사의 순이익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국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률이 떨어지면 이 회사 이익은 급전직하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자체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최근에 가격 축소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선호하는 유형들을 성별별로 나이별로 살펴보니까 남자들은 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보고 있지만 여성들은 나이대별로 굉장히 게임들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리고 성별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 자,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작았을 때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썼을 때는 게임들의 유형이 일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별별로도 넓어지고 나이별로도 넓어지면서 게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층, 남자의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게임, 남자의 나이 많은 층이 좋아하는 게임, 여자의 나이 많은 층부터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을 일정 부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면 그 게임은 실패할 가능성. 그리고 이 지금 남자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이쪽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격화로 인해서 레드오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성장률 떨어졌죠. 수익성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게임주들을 최근에 좋게 볼 수 있는 분위기는 별로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모바일 게임 3사의 최근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급격하게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1등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위메이드도 최근에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자, 컴투스나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2년부터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매출 자체가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만큼 높여놨는데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여놨는데 매출액이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원래 예상은 이런 예상이었는데 실제는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바로 이 부분을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의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이 온라인을 무시하고 모바일 쪽으로만 집중을 했죠.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바일은 신세계다, 신대륙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장에 돈도 몰렸고 밸류에이션도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로 PC방의 게임 운용 추이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롤이라고 부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형 버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게임들의 런칭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PC방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온라인 게임 시장도 죽지 않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것이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이제 인구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이제부터 막 열리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주로 뭐 아케이드 게임 이런 쪽이었다면 콘솔 게임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는 넘어오면서 온라인 게임 쪽으로 전략 게임 쪽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모바일 게임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온라인 게임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다시 모바일 게임들의 흐름을 조금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니까 모바일 게임주들은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 있습니다. 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릎 부근인지 아니면 정말 발목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발목을 내려서 지하를 파고 내려간 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올 만한 악재들은 대부분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핵심은 앞으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성장 둔화, 이익률 둔화 이 종목들을 좋게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온라인 게임들과 밸류에이션을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조금 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처럼 온라인 게임 한 20배인데 얘네들 한 40배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은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군들 과거처럼 뭐 네오이즈 게임즈, 뭐 컴투스, 게임빌 다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핵심 종목만 정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핵심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그 특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 봤을 때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플랫폼과 같이 가는 기업이 그래도 안전하더라. 최소한 매출이 줄어들진 않고 다만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시장이 이미 여러 게임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인수합병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빌과 컴투스가 손을 잡은 거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이거 두 가지 모멘텀을 본다면 모바일 게임즈 쪽에서 그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쪽과 연결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위메이드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라고 하는 같은 자회사 내, 같은 이제 계열 회사 내에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죠. 전체 라인의 매출의 30%, 이익의 30%는 게임이 가져오고 있고요. 50%가 게임이 가지고 있고 30% 정도가 이제 스티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제대로 된 게임을 퍼블리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게임을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런칭을 잘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것은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느냐.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위메이드가 앞으로는 이 모바일 게임즈 쪽에서는 그나마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 온라인 게임방 시장의 사용 시간이 쭉 줄어들었다가 최근 이제 ROL이 뭐 새 서버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동안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신규 게임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베타 테스트의 본격 런칭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왔던 3분기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죠.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야하는 실적을 냈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3분기 실적이 아니라 4분기 이후에 과연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이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실망스럽다면 주가는 다시 크게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한 현재 2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온 주가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게임주 중에서는 모바일 쪽에서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이 큰 종목을 온라인 쪽에서는 다른 중소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형 빅게임이 기다리고 있는 또 중국 모멘텀이라고 하는 큰 모멘텀이 있는 NC소프트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볼 종목은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뭐 조선주라든지 IT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뭐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카지노 쪽도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었던 것은 파라다이스나 GKL이었죠.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홀드율 뭐 개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개선 그 안에 이제 수익성 지표들의 개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신고가 나는 모습이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원랜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보시면요. 실적은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고 더 좋은 것은 2014년도에 이익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이제 주가 흐름을 가늠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뭐 외국인 그리고 달러 환율 움직임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강원랜드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중에 하나 바로 이거라는 거죠. 카지노 입장객과 함께 성장률 추이가 그동안은 계속 정체를 보이다가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2015년 들어서는 다시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모멘텀이 가장 강한 해는 언제? 2014년이라는 겁니다. 그 2014년에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 움직여야 될까요? 2013년 하반기,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해외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외국인 카지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갭이 넓어지던 강원랜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까? 물론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9, 10월 달에
배당 펀드들이 움직이면서 배당 관련주들 시세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배당 성향이 얼마를 유지하고 있냐면 50% 정도. 그러니까 순이익이 한 1,000억 나면 그중에서 500억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당 배당금이 현재 얼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느냐. 2013년에는 한 1,000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3%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1년 정기예금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시장에 급등하면서 종목군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그런 종목군들을 쫓아가겠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을 노리는 업체들은 한 2개월 정도, 2개월도 채 안 되는 3, 40일 정도만 보유하면 이익이 날 수 있는 3% 가까운 이익이 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3%에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3%의 기간 수익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의 기간입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연말까지 투자해서 3%의 이익이 떨어진다면 지금 한 달 반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45일 정도의 기간에 3%의 수익률을 올릴 경우에는 이게 연수익률로 계산하면 대충 계산해도 27%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0억 이상의 큰 자금을 굴리는 큰 펀드들의 입장, 아니면 정기예금의 한 2배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배당주 펀드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또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원랜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결국은 테이블 증설이었습니다. 독점 업체죠.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독점 업체입니다.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PR은 8배, 9배지만 이 종목의 PR은 20배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으니까. 법상으로 아예 막아놨으니까. 물론 뭐 사설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국내 도박장은 강원랜드 하나라는 것인데 그동안 이 사행성 산업을 크게 육성하는 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테이블 증설을 막아왔습니다. 근데 테이블 증설을 하나 할 때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돈이 회전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행 산업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강원랜드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은 테이블 증설이었다.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법의 통과로 인해서 실제로 테이블 증설을 했습니다. 2개 층에 걸쳐서 블랙잭과 바카라, 슬롯머신 같은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 테이블 증설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 숫자로 잡히는 것이 2014년이라는 것이고요. 2014년에 이런 이익들이 돌아오면서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품으면서 모 증권사는 목표 가격을 5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은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밴드 수준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14년도가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 피크를 치는 시기라면 적어도 제가 보기엔 배당락이 이루어지는 내년 연초 부근에 한 번 더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흐름을 찾아나가면서 강원랜드가 적어도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는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반년 정도의 어떤 투자 관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연말 배당을 포함하여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다만 이 종목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정부가 한번 뭐라고 말만 했을 때 그 말의 주가가 10%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만 뺐을 때는 지금은 투자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성향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기국회가 워낙 이제 정치적 이슈가 크다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이런 사행산업들을 원래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더 규제하자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워낙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정기국회에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나올 가능성 혹은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2014년도에 강원랜드의 성장을 갉아먹는다든지 성장을 막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원랜드는
단순하게 짧게 보더라도 연말 배당과 관련된 수급을 노린 3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의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본다면 뭐 3만 5천 원 내외, 좀 길게 본다면 한 4만 원대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수익률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2000선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오늘 수급의 개선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가장 결정적이었죠. 후장으로 가면서 조금 매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1000계약 이상의 매도에서 지금 1500계약 매수로 반전했기 때문에 장중 무려 3000계약의 매수가 있었고요. 미결제 확정은 5000계약 이상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확실하게 돌아섰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전체 시장 상황과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는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